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빅토익 적중 특강의 이용재입니다. 자, 2017년 6월 25일 토익 정기고사를 대비하는 적중 특강이 다시 한번 마련되었습니다. 자, 실제 시험 환경을 고려해서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한 정답을 고를 수 있는 이 문제풀이의 그 요소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준비된 문제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선택지는 대명사들의 격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대명사의 격은 해석보다는 빈칸의 앞쪽과 뒤쪽에 결정적인 단서 포착만 있다면 정답을 골라낼 수 있는데요. 자, 전치사를 봐야 될까, families, 명사를 봐야 될까? 정리를 해드린다면 전치사 뒤쪽에 빈칸이 뚫려 있다면 목적격이 일단은 우선순위가 되는데 그때는 전제 조건이 붙어야 됩니다. 뒤쪽에 다른 명사가 없을 때는 목적격이 정답이 되나 전치사도 있고 뒤쪽에 명사가 만약에 있다면 이때는 그 단서는 명사 쪽으로 보셔야 돼요. 명사 앞에 쓰는 건 소유관계를 나타내는 소유격이겠죠. 오늘의 정답은 소유격을 나타내는 C번이 답입니다만 다음에 전치사 뒤쪽에 이런 명사가 없는 경우는 목적격이 정답이 될 수 있다. 하나의 문제를 통해서 두 가지 패턴을 한번 기억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두 번째. 자, 4개의 선택지가 사실 하나의 기준점을 갖고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어요. 이 두 A와 B번은 동사라는 군이 생겼고요. C번과 D번은 동사가 아닌 군이 설정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빈칸의 자리가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 이걸 먼저 파악하는 선행학습이 선행되는 그 파악이 있어야 되겠죠. 문제가 좀 길긴 합니다만 컴마가 없다는 점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자, will tax incorporate this new attendance policy까지는 주어예요. 그리고 전치사 for부터 training sessions까지는 전치사구니까 아직 필수적인 문장 성분인 동사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겠죠. 아, 빈칸은 동사 자리구나. 그렇다면 A번과 B번인데 차이점이 바로 수의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동사의 수를 결정짓는 것은 주어의 수가 되겠습니다. 이 주어가 policy, 단수 주어였다면 동사에는 s가 붙여서 동사의 단수형을 표현한다는 건 다 알고 계시죠? 정답은 B번이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의미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는데 자, 일단 뭐 단어들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 실제 토익에서는 단어들의 사전적인 의미를 묻기보다는 뒤쪽과 앞쪽에 결합되는 이 결합성, 의미적인 결합성을 묻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전치사 in과 잘 어울리는 단어를 한번 골라보자. 이런 의도로 한번 접근해 보신다면 오늘의 정답이 잘 보일 거예요. 바로 이 decrease. 물론 증가란 단어의 increase와 감소라는 뜻의 decrease 둘 다 전치사 in과의 결합이 굉장히 좋은 단어입니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유가 하락. 그럼 decrease in oil prices. decrease in value. 가치의 하락. 그죠?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부동산 구매를 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럼 나머지 A, B, C번은 왜 정답이 될 수 없을까? 전치사 in과의 결합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C번의 prolong이라는 단어는 사실 연장시키다는 뜻인데요. prolong the life 하면은 수명을 연장하다. 그런 정도로 사용되는 단어이니까 추가적인 학습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뭐 단어 자체가 사실 긴 단어이긴 합니다만요. 형태적인 차이점을 보이고 있죠. 그렇다면 해석보다는 빈칸 앞쪽과 뒤쪽에 단서 포착만 하신다면 답을 골라낼 수 있다는 거죠. 원오브란 단어가 우리나라 말로 무슨 뜻입니까? 뭐뭐 중 하나죠. 그러면 여러분 이 원오브 뒤에는 적어도 몇 개는 있어야 될까요? 2개는 있어야 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이 뒤에 나와 있는 명사 뒤에는 s가 붙어 있는 복수 명사는 반드시 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단어 중에 s가 붙어 있는 복수 명사는 C번밖에 없다는 거죠. 105번 문제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의미의 단어들이에요. course, ish, partition, subscription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이 단어들의 의미를 파악하고 전체를 다 읽어서 정답을 골라내야 될 것인가?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자, November 이 단어가 11월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뒤쪽에 나와 있는 단어는 publication,
출판물, 출간된 책이나 잡지 등을 얘기하는 거였죠. 우리말에 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호, 그죠? 1월호, 2월호 이런 단어들이 있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월을 나타내는 단어와 잘 어울리는 단어, 그리고 잡지나 출간물과도 잘 어울리는 단어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바로 issue란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11월 호, 그리고 호라는 단어가 붙었다는 것은 매거진과 뉴스페이퍼 등의 이런 출간물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죠. 답은 B번이죠. 나머지 단어들이 왜 정답이 될 수 없었을까요? 바로 11월이라는 단어와 어울리지 않는 느낌이고 출판물과 직접적으로 결합성이 없기 때문이겠죠. 파티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책상과 그 공간을 나눠지기 위해서 치는 칸막이 정도의 뜻이고요. subscription이라는 단어는 뒤쪽에 전치사 to와 결합해서 정기 구독이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자, 4개의 선택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고민하실 건 뭐냐면 4개를 보자마자 어떤 문제인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뭔가 공통적인 분모가 보이는 2가지를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B번과 D번 이 2 단어가 접속사긴 한데 등의 접속사라고 하는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단어들 older와 rather라는 단어는 공통 분모가 없는데 o와 so 이 2 단어는 등의 접속사는 공통 분모가 있네. 자, 그렇다면 이쪽으로 출제자가 의도하지 않았을까? 왜? 정답 고르기 위해서 비슷한 점도 부여하면서 좀 헷갈리게 만드는 그들의 출제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so라는 등의 접속사가 정답이 되려면요, 보통 컴마를 앞에 찍은 상태에서 주어 동사가 다 나올 때만 보통 등의 접속사 so는 정답되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콤마 없는 거 보이십니까? 뒤쪽에 주어 동사 나오지 않은 거 보이시죠? 그렇다면 정답은 or. 바로 앞에 나오는 클럽하우스 엔트리. 보통 우리가 뭐 골프를 치는 그런 공간들은 이제 클럽하우스라고 하죠. 스포츠를 하는 회관 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클럽에 들어가는 입장료 또는 장비, 임대, 장비, 대여. or란 단어로 A or B의 연결 구도를 보여주는 문제가 되겠죠. 답은 B번이고요. rather는 부사예요. older는 접속사로서 주어 동사가 올 때만 정답이 가능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막 읽고 나서 정답으로 or를 골라낼 수도 있었습니다만 이 출제자가 뭘 물었는지를 항상 생각해 보면서 문제를 푸시면 도움이 된다는 거죠. 4개의 선택지 중에 이 2 단어가 공통적인 요소가 있어? 이쪽이 정답의 군이구나. 이런 점을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실 선택지만 봐도 이 문제는 정답으로 손이 갈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숫자가 포함된 단어를 제시했을 경우에 항상 정답되는 단어는 B번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approximately, 우리나라 말로 대략이라는 뜻인데요. 뒤에 항상 숫자가 포함된 명사구가 올 수 있다는 거겠죠. 주의사항은요, 뒤쪽에 숫자가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로 올 때도 있습니다만 영어로 쓰여져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먼저 사전에 파악해 놓으시고 정답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뒤쪽에 3가 붙었으니까 그런 문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셨을 수도 있는데요. 자, 여러분, 지금 방금 전에 approximately라는 단어와 비슷한 형태의 단어가 지금 문제 선택지는 없어요. 그럼 이쪽이 단서가 아니라는 얘기인데요. 이 앞쪽에 are, 비동사의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시제와 항상 잘 쓰는 단어가 누구였을까? 바로 C번의 currently겠죠. 많은 분들이 이 단어를 현재라는 뜻으로는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이 단어가 정답이 되려면 항상 현재 시제가 등장해야 된다는 점까지는 아직 파악을 좀 하기 어려운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식을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currently라는 단어가 보인다면 동사의 시제가 현재임을 파악해야 되겠구나. 뭐 가령 예를 들어서 previously 이런 단어가 선택지에 보였다면 과거 동사가 왔겠구나. 보통 단서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빈칸의 앞쪽과 뒤쪽에 포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확인을 부탁드리겠고요. 나머지 단어들이 왜 답이 될 수 없냐면 이러한 단서를 심어줬는데 맥락상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자, 109번 문제. 여러분들도 아마 A번과 B번까지는 접근하셨을 것 같아요. driving condition.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여러 가지 도로 여건이라든지 운전의 상황이라는 뜻인데, 자, 도대체 이 단어가 가산명사인지 불가산명사인지 도통 헷갈린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컨디션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이 단어가 사실 우리가 어떤 situation, 상황이나 상태란 뜻으로 보통 많이 쓰이죠. 제가 한번 상황을 보여드릴게요. situation 혹은 날씨 같은 것도 우리가 이 컨디션이라는 단어로 많이 씁니다. weather condition 쓰는데 항상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컨디션은 항상 복수로 쓴다는 점인 겁니다. 그래서 도로 여건, 운전 여건 할 때 사전을 찾아도 driving condition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driving conditions 항상 그렇게 써요. 그래서 정답은 B번인 것을 먼저 기억해 주시고요. 위험한 여러 가지 운전 여건들 때문에, 그러니까 운전할 때 여러 가지 상황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로 보기는 어렵겠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conditions를 정답으로 골라내시되 머릿속에는 이 생각을 갖고 계셔야 돼요.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복수 형태로 잘 쓰는 단어다. 단수 형태로 쓸 때도 있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앞에 bad나 good 이런 단어들이 붙을 때는요. bad condition, good condition 그럴 때는 단수 형태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일반적으로 복수로 많이 쓴다는 거죠. 자, 오늘의 결정적인 정답의 단서는 사실 virtually입니다. 이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 사실상 혹은 거의 이런 느낌을 갖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거의라는 단어를 우리가 almost라는 단어로 좀 바꿔서 치환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말로 거의 모두 이 말이 참 잘 어울린다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모두라는 느낌을 갖고 있는 그 단어가 정답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바로 every, virtually all, virtually every 이 결합이 사실 우리말에서처럼 영어에서도 참 좋은 결합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thank, 감사합니다. 사실상 모든 사람들에게, 거의 모든 사람들. 답은 D번이에요. 해석으로 everyone을 고르려고 하지 마시고요. virtually라는 단어가 almost의 느낌을 갖고 있는 유사성이 있는데 almost란 단어가 보통 100%를 지칭하는 every, all 이런 단어와 참 잘 어울렸지. 그렇다면 virtually everyone 이 결합성을 알고 있는지를 물었겠구나. 이렇게 의도를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다음 문제. 참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 오늘의 정답을 먼저 공개해드리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A번의 provided. 우리나라 말로 제공된 세탁 가방을 이용해서 이 정도인데요. 참 이 provided라는 단어는 항상 명사의 뒤쪽에 붙는 성향을 주로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 한번 써볼게요. In the envelope provided. 제공된 봉투 안에 넣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각에는 in the provided envelope 이렇게 쓸 것 같죠. 근데 그렇게 잘 안 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봉투 안에 이게 더 결합성이 더 먼저였다는 거죠. 그래서 in the envelope provided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용해서 using the laundry bag 먼저 결합하고 provided 제공된 뭐뭐라는 뜻을 얘기할 때는 항상 명사 뒤쪽에 붙이는 관용적인 습성이 있다더라. 그래서 묶어서 한번 여러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In the envelope provided, using the laundry bag provided. 이거는 언어에 대한 경험치로서 골라내는 것이 사실 더 좋아요. 문법적으로 이걸 따지기는 좀 어렵다는 겁니다. 자, when이라는 단어가 눈에 보였어요. 사실상 주어 동사가 들어갈 것을 예상했지만 선택지는 그러한 패턴을 보이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접속사 뒤쪽에는 주어 동사가 오지 않는다면 그것의 대체로서 분사 구문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지를 물었다는 거겠죠. 선택지 중에 분사 구문은 A와 C번이에요. 차별점은 현재 분사일 경우에는 명사 목적어를 뒤쪽에 취해야 되지만 과거 분사일 경우에는 수동의 느낌이기 때문에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다는 문법적인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빈칸 뒤쪽에 딱 한 단어, data. 명사 있습니까? 그러면 when checking. 선생님, 접속사 뒤에 분사구문 온다는 거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못 푸는 거예요. 이건 사전적인 학습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자, 동사 begin의 시제적인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데 시제를 물었다면 시제를 나타내는 단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자,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들의 뒤쪽에는요. 이러한 공통적인 문법적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뒤쪽에 미래 상황을 나타낼 때 우리는 사실 이렇게 쓰고 싶어요. 너 대학 가기 전에 뭐뭐 할걸? 뭐 이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둘 다 미래를 나타내고 싶지만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여기에는 미래를 쓰지 말고 현재를 쓰도록 규정하는 문법적인 제한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뒤쪽에도 will이 보였으니 will을 쓰고 싶지만 그때는 현재로 대신하겠다는 규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문제겠죠. 정답은 A번이고요. 주어가 단수기 때문에 S가 붙어있는 수일치도 같이 확인해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전치사 문제입니다. 하나만 여러분들에게 사전 지식 말씀드리고 시작해 볼게요. C번이 전치사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전치사 about과 동의어입니다. 지금까지 실제 토익에서 전치사를 물을 때 전치사들의 의미를 알고 푸는 문제는 사실 거의 출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어디 어디로, 어디 어디로부터, 무엇에 대해서, 어디 어디 위로 이렇게 푸는 문제는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일까요? 이 단어와 평소에 친한 전치사 너 알아? 단어라는 것이 화학에서 하고 좀 비슷합니다. 특정 원자와 특정 원자가 결합될 때 그 규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단어와 단어는 절대 홀로 존재하지 않아요. 이렇게 결합된 덩어리, 분자처럼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contribute to 이렇게가 사실 한 덩어리로서 보여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답은 A번입니다. 전치사에 대한 해결 방법을 바꾸셔야 돼요. 어디 어디로 이거 갖고 푸는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 자, 선택지가 공통적인 차이점, 공통적인 분모가 있다면 다들 접속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골라내야 될 것인가? either가 정답 되려면 A or B 요게 나와야 돼요. so that이 정답이 되려면 동사 앞에 can을 비롯한 여러 가지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이 와야 됩니다. although 특정한 틀은 없어요. 그 다음에 whether라는 것은 주어 동사 나오고 or나 or not 등이 사실 등장할 때 정답에 케이스가 많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 이 단어를 주목해 주셔야 됩니다. or.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A번과 D번을 이 출제자가 의도했구나라는 느낌까지는 아셨을 겁니다. either A or B, whether or 둘 다 or랑 친하니까요. 근데 차이점은 하나예요. either가 정답이 되려면 여기 나와 있는 A와 여기 나와 있는 B의 품사나 구조가 동일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A라고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컴마까지를 B라고 해야 되겠죠. 여기는 ing, 여기는 호텔 게스트. 이거는 여러분이 봐도 구조상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더가 정답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정답은 누구? whether. 그럼 whether는 어떻게 쓸 수 있는 것인가? 그죠? 네. 바로 주어 동사를 포함한 절은 먼저 나온 상태에서 or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겁니다. 자, 문제가 좀 길긴 합니다만 컴마가 없다는 점이고요. 주어 다음에 뒤쪽에 동사가 없다면 이 자리가 동사 자리인 거는 파악이 쉽게 될 수 있습니다. 동사는 다 동사예요. 네, 아유 괜히 확인했네요. 그죠? 네. 그렇다면 차이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C번은 수동태고 나머지는 다 능동태입니다. 여러분이 require라는 동사가 어떻게 주로 쓰이는지를 평소에 좀 아셨다면 쉽게 골라낼 수 있는데요. require라는 동사는요. 뒤쪽에 일단 누구에게 사람 명사를 목적어로 삼고 뭐뭐 할 것을 요구하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require라는 동사의 패턴이에요. 능동일 경우라면요. 그럼 이것을 수동으로 바꾼다면 사람을 뜻하는 단어가 주어로 나가면서 be required to
이렇게 수동의 형태로 많이 보인다는 거죠. 사람 나왔죠? 투부정사가 바로 뒤에 붙어 있는 거 보이십니까? 이것은 require를 수동태로 집어넣겠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답은 몇 번일까? C번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require는 요구하다라는 의미만 가져가셨다면 오늘부터는 require somebody to 능동의 형태일 때는요. 수동일 때는 somebody be required to 이렇게 두 가지 패턴으로 어떤 시각으로 이 문제가 나와도 고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겠죠. 자, 역시 여러 가지 다른 의미의 형용사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선생님, 일단 네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고요. 문제 전체를 읽은 다음에 가장 우리나라말로 적절한 단어를 정답으로 고르겠습니다. 이렇게 풀지는 않으실 거라는 겁니다. 빈칸 앞뒤에 단서로 뭐를 주었을까? to. 전치사 to와 평소에 참 친한 단어. accessible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accessible이라는 단어가 접근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접근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장소적인 개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뒤쪽에 장소하고도 결합성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뒤쪽에 the public, 그러니까 대중들, 물론 장소나 접근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겠죠. 하지만 나머지 선택지들이 다 to와의 결합성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답은 C번이에요. 해석 한번 해볼까요? Mont Royal Shopping Mall, 특정 쇼핑몰은요, will not be accessible to the public. 대중들에게 접근 가능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뭐 하는 동안에? 보수공사가 수행되는 동안에는, 진행되는 동안에는 이런 뜻이겠죠. 자, accessible 지금까지는 접근할 수 있는, 접근 가능한 이렇게 하셨다면 오늘부터는 accessible to the place, accessible to the public 혹은 somebody 이런 식으로 to와의 결합성을 좀 심어서 다시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118번 문제는요. 사실 선택지만 보면요. 이게 무슨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다만 it merges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앞에 쓸 수 있는 품사는 접속사거든요. 근데 이 선택지 중에서 접속사라는 품사를 갖고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로 누구냐면 after입니다. after는요. 전치사, 접속사 두 가지 품사를 둘 다 나타낼 수 있습니다. A번은 부사고요. C번은 전치사고요. D번은 to 부정사입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교훈을 드리면 좋을까요? 단어들을 파악할 때는 의미도 중요합니다만 품사와 구조에 대한 것을 알고 있다면 해석 없이 정답을 골라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after는 후에 아닙니다. 전치사와 접속사, 그래서 주어 동사 앞에 쓸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 이 점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치사 문제 또 나왔어요. 자, 오늘 문제는요. 뒤쪽에 approximately 5 months 라고 나왔습니다. 대략 5개월이에요. 자, 대략 5개월. 아직까지는 정답의 기미가 참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만 오늘 저는 이 단어와 이 단어가 왜 이렇게 잘 보일까요? 여러분, 전치사 in이요. 뭐뭐에나 뭐뭐 안에라는 뜻도 있습니다만 현 시점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 후에라는 뜻도 있어요. 만약에 군대를 가는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에게 자기야 나 2년 후에 돌아올게. I'll be back in 2 years. 2년 후에. 그래서 뒤쪽에는 기간을 뜻하는 시간 명사가 오고요. 이럴 때는 항상 will이라는 미래 시제와 참 잘 어울린다는 겁니다. 왜? 현재를 중심으로 후에라는 뜻이에요. 항상 그 점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in에 대해서 잘 모르셨던 분들은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in 다음에 기간 명사가 온다면 일정 기간 후에인데 그 일정 기간은 현재를 중심으로 한 미래적으로 후이기 때문에 미래 시제와 잘 쓰인다. I'll be back in 2 years. 이 문장도 같이 좀 곁들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자, 역시 해석을 묻는 문제입니다만 저는 해석으로 고르지 않겠습니다. 투부정사와 친한 형용사가 평소에 누구였지? 자, 아까 우리 정답됐던 단어 중에 accessible이 있었는데 얘는 to가 전치사였잖아요. 뒤 명사가 왔을 때. 근데 오늘의 정답인
eligible. 이 단어는 뒤쪽에 to 부정사와 또 그렇게 친한 단어입니다. to 부정사와 어울리는 단어 D번. 뭐뭐할 자격이 있는 이란 뜻이겠죠. 그럼 B번과 C번은 왜 답이 될 수 없을까요? 가변적인, 그 다음에 달성할 수 있는 이 두 단어는 to 부정사와의 결합성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 D번을 정답으로 고르면서 제가 문장 전체를 다 해석한 문제가 사실 한 문제도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 단서 보여주고 결합성을 골라내는 문제로 자주 출제가 되어지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적중 특강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용주였습니다.